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치시사 전문계의 젠틀맨이시고 멋쟁이십니다.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사실은 대선 날짜 발표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언론사 쪽에서는 당연히 뭐 나올 거다 이렇게 예. 알고 있었고. 예.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제 탄핵하고 나서 첫 네. 국무회의를 이제 주재한 그런 자리였는데. 네.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어찌됐건 뭐 이번 주 중으로 정하긴 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뭐 대부분 네. 5월 9일로 말씀을 다 하시던데. 그렇죠. 대체로 이제 뭐 선관위 쪽하고도 얘기가 다 끝난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지정일 자체만은 예. 이제 사실은 좀 밀어놓은 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본인의 대선 출마도 고민해서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좀 연관이 깊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지금 이제 지배적이죠. 아니 근데 이종훈 박사님. 네. 나와도 되는 겁니까? 한번 나오실 수야 있죠. 근데 탄핵을 당하신 분이 임명하셨던 총리신데 나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사실은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기 초반부터 뭐 법무부 장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또 이 최순실 게이트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 계속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다가 또 이 총리로까지 또 낙점받으셔서. 네. 게다가 이제 권한대행까지 올라가셨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 박근혜 정권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될 분이 그러니까요. 이거 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예. 뛰어들겠다? 사실은 명분이 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본인이 오래 그러니까 길게 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 예.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참 이렇게 보면 뭐 방송에 적당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과 양심에 비추어 보면 네. 좀 지도자분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요.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좀 행동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도 예. 서양에서는 보수 쪽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가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이 보수 쪽에 계신 분들 다는 아닙니다만 네. 특히 이제 위정자라든가 네.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요. 분들 가운데 예. 좀 염치도 없고 또 뭐 이 대의 명분이 뭔지 이런 예. 것도 잘 좀 확인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좀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좀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국회에 가면은 황건한 대응은 좀 그래도 다를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보죠. 뭐 그렇죠. 뭐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또 기대를 저버릴 수 있는 게 청와대 비서진 사표 다 발려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좀 수상하다. 수상한 남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청와대 비서진 같은 경우에 예.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굉장히 책임이 좀 큰 분들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필을 잘 못한 부분도 책임이 있고 네. 또 국민들에게 사실 이분은 1차적으로 이분들이 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에게 먼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예. 국민보다는 개인 박근혜를 더 먼저 챙겨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 뭐 들리는 얘기가 보니까 뭐 이번에 기각될 걸 확신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뭐 자축위원을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이러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정말로 그만둬야 되는 게 마땅한 분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을 왜 살려놨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좀 다른 어떤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밑으로 내려가면 그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예.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압수수색을 이번에도 거부하기 위해서 예. 이 사람들을 살려놓은 거 아니냐와 더불어서 예. 지금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예. 이 대통령 기록물 결국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 살려놓은 거다. 예. 이런 이제 약간 억측에 가까울 수도 있는 얘기. 하지만 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자유한국당이 경선룰을 또 바꿔놨잖아요. 아, 그렇죠. 이것도 완전히 황교안 맞춤형으로 지금 바꾼 바람에 예. 사실은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당 내에서도 좀 논란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이거하고 오늘 그 황대행이
지금 대선일 지정을 안 한 거하고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에서야 의원총회에서 경선 이게 룰이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룰이 확정이 됐냐면 예비 경선 치르지 않고 본경선으로 바로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 편법 조항이 있잖아요. 부전승 조항이 생겼군요. 예. 그 편법 조항.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교안 맞춤형으로 기획이 된 그 편법 조항이 오늘에서야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예비 경선 단계부터 본인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3월 중순부터 뛰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사표를 빨리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안 통과될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일단은 좀 밀어놨다가 대선 기일도 지금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지정을 하겠죠. 예. 이종 박사님이 많은 방송에 나가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양심이고 상식인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2034번님은) 탄핵을 국민이 이뤄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법에 기초한 재판관들의 엄격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국민은 부끄러워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3124번님은 문재인 대표도 당내 합의보다는 본인의 의지대로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결국은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만 같이 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라고 또 보내셨습니다. 진보 쪽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인물이 황교안 대행이신가 본데 자꾸 그러시니 대선 출마하시려는가 봅니다. 4051번님이 또 보내셨습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드리고요. 두 번째 인터뷰는 사실 이 최강욱 변호사와 전화 연결을 해서 이 사법개혁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탄핵과 관련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사법부라고 하면 검찰과 판결을 하고 있는 재판부 모두를 포함하는 건데 이쪽에 지금 조금 내용들이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게 있어서 특히 인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외압 형사 문제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터뷰를 해드릴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제가 더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할게요. 7857번님.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에 전과가 있던 전과가 있고 안희정 후보는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9414번님. 지도자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괜히 말장난처럼 공약 남발하지 말고 주변 인물 말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는 처세가 중요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방금 9414번님이 보내주신 글은 제가 한자도 빼지 않고 보내주신 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말씀들을 보내주셔서 이왕이면 이렇게 9414번님처럼 아주 조리 있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좋은 말 쓰시고 하면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51번님이 앞에서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포토라인과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이 되면 포토라인에 서실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취재진 기자에 의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강욱 변호사와 전화 연결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법원 행정처로 발령을 받은 판사가 원 소속인 수도권 지법으로 2시간 만에 돌아갔다. 뭐 이런 건데 법원 행정처는 뭐 하는 곳이고 수도권 지법이라는 건 또 뭡니까? 예. 본래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우리 법에 규정된 그러니까 재판이 아닌 사법 행정 분야예요. 예. 예, 그 분야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인사나 또 사법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판사들의 인사권을 이제 행정처가 그렇군요. 말하자면 실무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수도권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 서울에 이제 중앙지방법원하고 동서남북 4개의 지방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외에 이제 수원, 네. 또 수원 예하에 있는 안양, 네. 또 안산, 인천, 부천,
뭐 의정부 이런 법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2시간 만에 돌아가는 인사를 내렸다는 건 이건 뭔 일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예. 저로서도 처음 들어보는 일이고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도된 바로는 그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던 판사가 법원 행정처로 발령이 났는데 네. 그 부임하는 날 법원 행정처 차장께서 그 예. 판사에게 특정 학회를 이제 언급하면서 예. 그 학회의 뭐 활동을 축소하거나 예. 향후에 이제 뭐 좀 활동을 재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라. 네.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예.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그거는 법하고도 맞지 않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일종의 이제 의견 다툼이 있었고 예. 그렇다 보니 이제 그 해당 판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예. 행정처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되면 파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무마를 하려다가 예. 그러면은 사표는 거두는 걸로 하고 예. 원래 있었던 법원으로 그냥 돌아가고 행정처에서는 근무를 안 하는 걸로 정리했다. 뭐 이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학술 모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학술의 모임입니까?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국제인권을 연구하는 연구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글쎄 말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인데 이제 뭐 저희도 보도된 바를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네.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생긴 학회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구성원, 그러니까 가입한 판사들이 제일 많은 학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이제 9월이면 만료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전에 대법원에서 사실은 새롭게 정해서 시행하고 있던 인사 방침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평생 법관제라는 것도 있었고, 뭐 대등재판부 제도라는 것도 만들었고, 예. 원로법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법원장까지 다 거친 분들이 다시 그 평판사로 재판에 복귀하는 예. 뭐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예. 있었는데요. 예. 뭐 그런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어떤 의견을 모으고 예. 또 판사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네. 그 바람직한 또 법원의 인사 정책이나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 방안이 무엇인지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고 예. 그거를 아마 정식 학술 대회를 통해서 발표하기로 하고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을 늦춰라 내지는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법개혁의 그 내용들을 조금 미뤄라, 퇴임 이후로 좀 미뤄라 이런 말씀이었던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그걸 발표한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그 정책을 시행한 입장에서는 비판이 좀 걱정됐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내 임기 중에는 하지 마라. 예.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야, 이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아무리 대법원 원장이시지만 일반 판사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나 이런 제안할 수 있습니까? 다 독립된 그러니까, 법인체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이 그간에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많이 관료화됐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지금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법 행정을 통해서 재판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머무르질 않고 법관들을 통제하거나 어떻게 조직하거나 또 인사권을 통해서 관장하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 왔고 그렇다 보니 이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이제 판사들이 좀 건전한 연구 모임을 통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행정처에서 보기에는 좀 조직적인 행동으로 보여서 우려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판사들의 생각은 그런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할 수 있는 연구 모임을 가지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일반 서민들 말입니다. 뭐 저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당신은 서민이 아니야 뭐 이렇게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반 서민들이 보시기에 대한민국 그래도 지도자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언론까지 포함되면 사법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라 그러면 그래도 정의의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법부조차 이러면은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말씀처럼 정의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다라고 자임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분들이 우리는 이제 대법원에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들의 인권조차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지금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뭐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확실하게 진상이 밝혀지고 좀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LG G6 18대구 화면비에 풀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엄마, 자유의 여신상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게 수학 문제니? 계산으로 푸는 수학이 아닌 생각으로 푸는 수학의 시대. 웅진북클럽. 학교 성적부터 독서 습관까지 웅진북클럽. 수학이 쉬워지는 웅진북클럽. 수학.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여기까지 2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